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고. 그러면 미국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어딜까요? 흔히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 혹은 영어로 페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앙은행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중앙은행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를 관리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환율을 방어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주로 하는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핵심 업무로 삼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선 미국 연준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보통 연준의 경우에는 금리, 여기서 말한 금리 기준금리인데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퍼센트 포인트란 말을 쓰는데 0.25%포인트를 올려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에서 2.5% 정도인데,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할 이 금리,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관련해서 우선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라는 게 한자인데 이걸 좀 풀이하면은 금이라는 게 돈이고요. 이가 이자니까 돈 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이 돈을 빌린 대가로 주는 금액 혹은 그거를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이제 이자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로 금리를 올리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기가 좋을 때 대개 보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경기가 과열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물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를 중앙은행으로서는 계속 볼 수는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물가 계속 오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시중 통화량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문 용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시중 통화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중, 즉 시중의 돈을 말하는 거죠. 돈 규모.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물건을 사려는 수요도 좀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가를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자금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거대한 유동 자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회계 용어인데 보통 금리가 낮은 지역에서 돈을 빌려서 그다음에 금리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 차익으로 금리 차익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걸 흔히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캐리 트레이드는 참 여러분이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서 2.25%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금리가 그동안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 때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로 해서 제로 금리, 그러니까 2.25%가 아니고 0%까지 내려가는 그런 황당한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였죠. 낮은 상태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미국 금융시장을 투자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그 거대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대안으로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중국, 인도 이런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결국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혹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금리가 이 신흥국에 비해서 낮은 국가에 사는 사람들, 거기 투자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거기에서 고금리 상품을 사서 혜택을 누린 거죠. 물론 이제 그 신흥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투자자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라는 거는 어차피 경제 혹은 정치가 발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가 있죠. 경제도 안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정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정된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은 지역에 미국 같은 거의 뭐 금리가 낮은 지역보다는 이런 금리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자금이 미국을 떠나서 신흥시장에서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국이 최근에 뭐 중국이나 여러 신흥, 인도, 브라질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브릭스라 그러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같은 이런 신흥국이 전 세계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전 세계 1위 최고 가장 잘 사는 경제대국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거대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국제 자금 흐름을 보면은 상당수의 그 거대 자금이 신흥시장에 빠져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해당되는 나라고 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도 창피한 얘기지만 이 신흥국 범죄에 들어가죠. 이건 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정부하고 우리 금융권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참 처참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동안 미국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벌써 2.25%까지 올랐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50%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폭이 물론 뭐 0.5%포인트가 되더라도 보통 올랐는데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이가 지금 0.75% 차이로 나는 그런 이런 걸 흔히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도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아마 올해 내년에도 계속 지금 올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이 투자를 하기에 뭐 투자를 해서 뭐 금리 차이로 재미를 볼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면은 뭐 주로 주식 뭐 이런 쪽에 많이 투자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이 계속 자금이 빠져나간다면은 결국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될지 여부를 놓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은행도 덩달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계부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각 가구마다 안고 있는 빚을 우리 흔히 가계부채라고 하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벌써 1,5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원인데 1,000조 원 우리나라 GDP보다 더 많은 빚을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가구가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 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성적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국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로서도 이 금리 역전, 그다음에 한국하고 미국 간의 이제 금리 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르면 올해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 금리를 올리겠지만 그 금리의 인상폭을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규모를 최대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 이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